우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그 심장 질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하군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그거는 상군에 나오는 거고 예.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중요한 네. 것들만. 근데 특히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요, 이 책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과연 같으냐. 예.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던 것들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국내 심부전 유병률이 1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단만 오르기도 해도 숨이 차는 심부전 환자가 2040년에는 17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뭐 운동 부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원인이 있는데 지금 계속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심부전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 신체 조직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 질환의 최종 종착지라 불린다. 근데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에 아마 신문 기자분들이 의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걸 쓰는 것 같은데 이 책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조금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책하고 비교하면 뭔가 하면은 혈액 공급이 잘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혈액이 공급되더라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저것죠. 뭐 호흡 곤란, 발목 부종, 반성 피로, 밤에 정상 악화. 이게 다 이제 신장이 되는 건데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런 문제, 이 정상이고. 그 심부전은 이거 있어요. 심장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으로 말초 기관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판막 질환, 심근증 등 여러 심혈관 질환의 최종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 이런데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필요한 이 두 가지 우리가 발표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있느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느냐. 근데 혈액 공급에 문제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저거예요. 이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게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 여기 있잖아. 심장의 구조적 또 기능적 물초 이상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자파를 이게 많이 받으면은 인공 전자파를 많이 받으면은 혈액은 공급돼요. 혈액은 공급되는데 공급되는 혈액에서 산소를 제대로 이게 세포가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까지 여기도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신문들 쭉 보면은 아직도 지금 이게 저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인공 전자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의사분들이 이런 책을 좀 보고 말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심부전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 나오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15년 새 여성 인구는 194% 증가했고 남성은 284% 증가했다. 여기 보면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이거 정리한 거예요. 그거 증가했고 여성은 70세 이상 증가했고 남성은 지금 모든 연령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남성이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심부전 유병률이 줄어들었어요. 그 최근에는 남성까지도 여성과 비슷하게 심부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악성 신생물 저게 뭔가 하면 암이고 그거 말고 이제 보면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심장 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뇌혈관 질환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폐렴이 나오고 고의적 자해 저게 이제 자살 이런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우리 볼 거는 뭐냐? 심장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 44.1인데 지금 2017년도 딱 10년 만에 거의 한 20%. 엄청 증가했잖아요. 이게 왜 저러냐. 근데 계속해서 운동 부족이고 식사량 문제고 비만이고 아니에요. 10년 만에 저렇게 비만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한번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흡연율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흡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심장질환이 계속 생기는 이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운동선수 심장마비가 나와요. 이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잠실 운동장이에요. 이게. 잠실 운동장에서 육상 금메달리스트의 프로랜스 조이너가 잠을 자다가 98년도에 38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 이 책에 이제 바로 심장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이게 나왔어요. 88 스타 사라지다. 98년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왔다고. 그 말고 말입니다. 캐나다의 뭐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스위스의 아이스 몇 가지 예를 이제 그때 98년도에 죽은 사람들, 99년도 이때가 뭐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셀폰이 보급되기 시작. 미국에 96년도부터 미국에 곳곳에 이제 셀타워가 생겨지고 해야 돼요. 이거 뭐 이거 축구, 미식 축구 뭐 등등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아무도 과거에 심장병 병력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튼튼했다는 거지. 심장이 약하고 뭐 숨이 헐떡대고 이런 적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98년도 이럴 때 마라도나도 여러 번 심장마비 앓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인가 사망을 했지. 보십시오. 그리고 96년도에 미국 운동선수 사망률이 2배나 증가했다. 바로 96년도가 저거죠. 이 책에 나오는 거죠. 1980년에는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심장마비는 매우 드물게 발생했다. 미국에서 단 9건만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10%씩 증가해가지고 말이에요. 특히 96년도는 운동선수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환자가 갑자기 2배가 되었다. 제가 책에 나오는 주요한 문구를 딴 거죠. 예. 그 해에는 64명, 그 이듬해는 66명, 2006년에는 76명, 대부분, 사망자 대부분이 18세 이하였다. 대부분 상당히 튼튼한 사람들이 이게 걸리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 제가 우리나라도 봤어요, 찾았어요. 예. 우리나라도 과연 그러나, 우리나라도 수없이 지금 젊은 운동선수들이 말이에요. 요 몇 가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뭐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련 뭐 저런 분들 거기네 수영선수죠. 저분 조금 연세가 들었는데 근데 저분들이 다 뭐냐 심장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보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게 나왔어요. 젊은 운동선수 노리는 암살자 심장마비다. 예. 그 적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적었어요. 좀 더 알게 이제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젊은 운동선수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연습을 지나치게 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발생. 이분들이 이게 저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언론에서 의사들한테 물어봤지. 그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적었는 거죠.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신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저 사람들 왜 죽냐.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책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저게죠. 이게 심장마비 때문에 그 생존자, 사망자 이게 다 분석되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저기 허혈성이 있죠. 허혈성. 예. 비허혈성 있잖아요. 그죠? 예. 허혈성 저게 문제예요. 비허혈성 저거는 뭔가 하면은 심장 자체가 저게 이제 심장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고 허혈성 저거는 뭔가 하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허혈성 심장마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문제. 그걸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 이스키믹 하트 디지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인공전자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젊은 운동선수들이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심폐기능이 아주 발달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마라톤 선수라든지 뭐 수영 선수, 축구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달리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24시간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게 심장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이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우리 인체의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된가면은 심장도 심장이고 뇌도 마찬가지. 네.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책에 나오는 거지. 이 책에 이제 이 사람이 다 지금 충분한, 의학적 원인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도달을 하는 거죠. 혈액 공급은 되는 거죠. 예. 근데 세포의 에너지 생성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그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장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결국은 심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극히 낮은 수준의 라디오파에 노출된 동물에서도 시토크롬 산화제 활성이 손상되는 걸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서 산소가 폐로 가잖아요. 그러면 폐에서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 산소 교환을 해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심장에서 뭔가 하면은 이제 산소가 많이 들었는 폐에서 온 거는 저쪽으로 우리 신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으로 가야 되고, 모든 세포로 가야 되고, 모든 세포에서 오는 피는 다시 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데가 뭐냐? 심장이잖아요. 근데 이 심장 자체가 말이에요. 심장도 이게 뭐 뛸라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심장에 바깥에서 글루코즈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당류가 올라오면 포도당이 오면은 말입니다. 포도당 이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2개의 ATP가 나온다. 아주 작은 에너지가 나오죠. 산소 없이. 근데 아주 우리가 급하게 필요할 때는 저 에너지를 쓰는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때 이제 산소가 공급되고 ATP가 생기고 물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저기에 전자 전달,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전자 전달 체계가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하는데 저게 스톡홀름 산화제 저기가 이제 필요한 건데 말이야. 저거를 뭐 하느냐? 휴대폰, 중계기 안테나, 스마트 메타, 또 송전선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라우터, 무선 전화, 베이비 모니터. 일부 어떤 나라에서는 베이비 모니터는 못 쓰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될 수 있으면 애들 베이비 모니터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네요. 근데 이것이 저기에 들어있는 저 철 있잖아, 철. 저 철을 때리는 거지. 저 철이 전자파를 수용하는 거지. 전파 수용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 일렉트론 트랜스포터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못 붙게 되는 거네요. 그러기는 ATP가 안 나오는 거지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뭐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심장에 필요한 에너지만큼도 공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심장마비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특히 이제 저거 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늙어서 골골한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쓰니까. 그렇죠. 그 심장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게 이제 ATP를 필요하는데 저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아직 저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오고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블락킹식이 보니까. 그 운동선수의 심장 근육 세포는 높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저걸 못 주는 거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봐요.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도 다음 기회에 좀 더 충실하게 우리 쓰는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위에 이온층이 있어요. 아이오노스페어. 저 사이에 우리가 번개가 치면은 말입니다. 저 번개가 이게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파가 7.83Hz라 해가지고 슈만
독일 사람, 윈프리드 슈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 이제 그걸 해가지고, 슈만 공명이라 하는데, 우리 몸이 말입니다. 예. 이 슈만 공명에 다 조율되어 있는 거지. 그 보십시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뇌하고 심장이, 바로 이게 우리, 이게 슈만 공명에 다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장이 아주 전자파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걸 말로 어져오면은 Earth Magnetic Resonance, 지구의 자기 레조넌스 공명이 레조넌스 바이브레이트, 그 공명이 뭐하고 같이 뛰는가 하면은 심장 at the same frequency, 브레인. 같은 주판수로 어떻게 우리 하트 심장과 브레인 웨이브 뇌파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우리 몸 자체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이게 전자파 공명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심장이 굉장히 전자기파에 민감한 거죠. 저거를 이제 방해를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보십시오. 5G, 뭐, 각종 와이파이,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인공의 수도는 내려오고, 근데 또 하나 우리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고 보십시오. 슈만 공명과 우리 심장이 조율, 이 심장의 조율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전파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방해하는데, 하나 또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연에서 나오는 공명 있잖아요. 저거가 움직이는 그 파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파가 다르답니다, 저게. 파형이 다르네. 파형이 다르네. 지금. 네. 뭐가 다른 거지, 이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전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이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파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인체에 해롭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파형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외국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난리죠. 전혀 다른 파다. 어? 지금 이게 우리가 휴대폰도 편리할 때 쓰는데 너무 이거 하다가는 지금 문제가 많은 거지 한번 보십시오. 예. 이런 이야기. 핸드폰 붙잡고 오래 있으면 손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 예. 그런 걸 느끼는구나. 예. 예. 그리고 이게 전자파가 심장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몰랐는 거지. 이 마르코리라는 사람이 이게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라디오파를 개발해가 노벨상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 멀리 이게 그전에는 저걸 유선으로가 통신을 했죠. 예. 하다가 이 사람 때 와가지고 뭔가 무선으로 가지고 이제 전파로 가서 하는데 그때 실험을 뭐 했느냐. 캐나다하고 영국, 캐나다의 케이프 브리튼이라는 곳하고 영국 사이에 이걸 자기가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씌워놓고. 이걸 씌워놓고 실험을 했다고. 양쪽에다가 씌워놓고 정말로 전파가 가고 안 되는지 자기가 실험해가지고 이걸로 성공해가 이 사람이 노벨상 받고 했는 거지. 인류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지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1918년과 2001년 사이에 단파 장비 설계에 몰두하던 마르코리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리고 27년에 마르코리는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고 중증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다. 34년부터 37년 사이에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개발하다가 거의 9차례나 심장마비가 왔어요. 자기가 왜 이게 심장마비가 오는지 몰랐던 거죠. 63세에 있었던 마지막 심장마비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자기도 죽으면서도 이게 왜 자기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 책에 다 기술 제가 번역한 건데 이것도 다 그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 무선 통신 기술을 해가지고 저래가 이제 전쟁을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이제 통신병. 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일반인에게는 심장질환은 여전히 드물었고 심장의학은 별도의 의학 전문 분야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군인들은 가슴 통증과 숨가쁨 증세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 숫자는 수백 명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렀고 영국 육군과 해군에서 싸운 650만 명 젊은이 중
10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으로 제대하고 연금을 받았다. 그때 저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저게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심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제대시켰다는 거야. 근데 저걸 몰랐던 거지. 그때마다 몰랐고. 예. 또 2차 세계대전은 레이더가 나왔어요. 1차도, 물론 2차도 저런 식으로 이제 무선 통신 그걸 썼지만은 레이더가 나오면 더 이제 간 거지, 보십시오. 미 육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모두 심장 판막 장애라고. 판막에 이 사람들은 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육군에서 질병으로 제대하는 사유 중 세 번째로 흔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에도 유사한 보고가 있었다. 미국 군 의무감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에서 육군 캠프에서 훈련 중인 400만 명의 병사들이 해외 파병 전에 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근데 모든 병사들은 최신식 통신 방법을 사용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처음에서 레이더가 라디오파 통신대회를 참여했다. 그게 보면은 뭐 영국, 미국, 독일, 구소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까지만 레이더를 다 배출해가지고 그 레이더 배치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 병사들은 어느 전쟁터 가더라도 강한 라디오파와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로 온몸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육해공군 가를 것 없이 병사들은 대규모로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등산할 때 심장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저런 걸 판다니까요. 바로 가슴 옆에 휴대폰 네? 지금 못하게 해야 돼. 금지시켜야 돼. 근데 저런 거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등산의 계절 안전한 산행을 위해 휴대폰 꺼내와야 돼. 꺼야 되네요. 그리고 뇌하고 심장하고 남자들은 지금 이제 휴대폰 같은 게 지금 저기다가 지금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 보면 말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6상 중 1상이 자연 임신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음에 다른 자료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저기 포켓에서 그러고 저기에 전립선 암도 걸리고 뭐. 저걸 판다니까요. 그 여성분들 절대로 저런데 하면 안 되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등산할 때 운동할 때 저거다 그렇죠. 잘못한 거죠 지금 완전히. 다 잘못된 거죠. 보십시오. 지금 저도 최근에 봤어요. 청계산 같은 데 얼마 높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사망했다고. 근데 주말 전에 보면 저거죠. 뭐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나마 영화 감독이니까 그게 언론에도 나오죠. 그렇죠. 소리 없이 그냥. 그렇죠. 예. 등산하다가 사망한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절대 등산할 때는 휴대폰 꺼야 돼요. 끄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다 켜놓고. 근데 휴대폰 켜놔라고 지금. 보시죠?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19세기 희소병에서 21세기 1등 살인자가 됐다. 20세기 초에 심장병이 처음 의학문헌에 등장했다는 거. 예. 지금 보십시오. 이게 바로 2011년도예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비허혈성이 아니라고요. 비허혈성은 원래 유전자로 타고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죠. 이거는 멀쩡한 심장인데 피에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일수록 저게 이제 걸린다. 보십시오. 저게 뭔가 2011년도예요. 7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16년이에요. 예. 943만인. 딱 5년 만에 200만이 늘어났어요. 예. 저도 이거 찾아봤어요. 정말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지. 근데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뭐, 시간도 많지 않고 했는데. 우리나라 얘기 나오더라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40대 이 심근경색 진료인은 10명 중 1명이 40대고 그것이 2012년도부터 17년까지 5년간 29% 증가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5년간에.
이게 우리나라 빠르네. 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네. 딱 5년 동안에 저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것도 나와요, 보면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다. 그 심장 질환이 뇌혈관을 누르고 사망 원인이 2위가 됐다. 우리나라는 2위 모양이더라고요. 심혈관 사망률 비상인데 2030년 되면은 2360만 건 증가 예상.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 이거 대책을 원인에 대한 거를 알고 있으면 안 그러는 건지. 내 참 보면 답답한 것도 있어요.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우리 당뇨를 한가 봅시다. 당뇨 보면은 뭐예요? 당뇨도 보십시오. 당뇨병 환자 300만씩 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우리나라 그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이게 2019년 3월 28일에 나온 건데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71년도에 54만이 2018년도로 300만 원을. 근데 지금 계속 당뇨 이야기하면은 식사 문제다, 비만이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서도 지금 최근 이거 보십시오.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일본도. 지금 제1당뇨하고 제2당뇨형이 있는데 제1당뇨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애들 같은 당뇨가 있죠. 근데 제2당뇨는 뭐냐? 상당히 큰 게 지금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전자파. 지금 이게 증가하는데 봐요. 근데 지금 300만 하더라도 조사된 것만 그렇지 모르는까지 하면 한 500만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8년간 102만이 증가했고 거기다가 또 젊은 애들이 많다. 젊은이가 많다는 거지. 이거 보면 한번 보십시오. 20, 30대 젊은 환자가 빠르게 늘어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20대 환자 증가율이 34.5%고 30대는 22.3%다. 그 다음에 차라리 54, 50대는 10%인데 2배 가까이 지금 젊은 환자가 더 빨리 증가합니다. 그 여기서 이 신문에서 또 애를 뚱뚱하게 그려가지고요. 조선일보에서 비만 때문에 그렇다. 이런 현상 배경에는 비만이 있다. 예, 그렇게 대부분 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만과 당뇨가 같은 결과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근데 이 둘 다가 비만도 이 전자파 때문에 그렇고 당뇨도 전자파 때문에 그런데 같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다.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의학계의 말을 들었는데 의사들이 모르는 것 같아. 30대에서도 당뇨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모두 비만의 증가에 의해서 원인을 찾을 때. 한번 보십시오. 왜냐? 이것도 봐요. 비만이 당뇨병의 원인이 아니다는 거지. 이 책에 나오는 거든. 보십시오. 이것도 뭐냐?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당뇨와 비만을 유발했느냐? 똑같이 이것도 응하면은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여기에 이 전자 전달계, 일렉트론 트랜스포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효소 있잖아요. 네. 시토크롬 산화 효소. 여기에 전파가 때리는 거죠. 네. 여기 철이 들어있거든요. 철이 들어있고 바로 전자파가 햄 기능에 이상을 일어가지고 세포의 당 분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이 세포의 당을 활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분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이킹 시켜가지고. 분해를 못하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네. 그것이 하나의 비만하고 둘 다 같은 거예요. 네. 그 정상인은 저런 식으로 이제 인슐린 들어오면은 인슐린 수용체가 포도당이 남으면은 그걸 다시 이제 흡수하고 하는데 제1당뇨병 저거는 뭔가 하면은 저거예요. 이게 정상인은 저런 식으로 되는데 제1당뇨는 저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지. 저 사람들은 뭐 아냐. 태어날 때부터 저게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2당뇨는 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포도당을 분해 못 하고 그러니까 당뇨 저항성이 생기는데 그게 다 뭐냐. 바로 여기에 전자파가 햄 기능의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 분해율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전자파 또는 화학물질도 그런 것이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시스템을 방해하여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고 동시에 분해되지 않는 당, 지방, 단백질이 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해되지 않는 지방이 혈액게 되니까 당뇨와 비만, 고지혈증이 생긴다. 저게 이제 그 원인이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례들을 저체험으로 상세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면은 당뇨는 증가하는 건 현실인데 그 원인이 인공전자파란 걸 저기에 전자전달 시스템을 방해해가지고 당이 올라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 맨발 걷기 하고 우리가 그 전자파를 적게 받는 자연에 가서 살고 이러면은 저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